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더 자주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질수록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 국제사회 딜레마인데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러시아군이 여러 곳에서 밀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복수의 발표와 관측을 통해서 그런 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곳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도 키우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마카리우입니다. 마카리우. 이곳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를 포위하는 것이 러시아군의 작전인데 이걸 저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의 지원이 오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여기를 장악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저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르키우 동부 쪽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돈바스 사이에 있는 이지움이라는 곳.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동부 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이 강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지금 비축해놓은 탄약과 식량이 사흘치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지, 여기 권위 있는 신문이거든요. 예. 서방 정부 당국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동상에 걸려서 후송되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행렬을 포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군이 생각보다도 더 밀리고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가 홈페이지에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지금까지 9,861명이다라는 걸 올려놨다가 네. 10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해킹당한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주장했는데 그동안 서방 쪽에서 추정했던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이요. 이렇게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국제사회가 또 걱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러시아가 설마 했었던 레드라인들을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 무차별 공격하고 그다음에 악마의 무기라는 집속탄 사용하고 오늘도 가장 잔인한 무기라는 백린탄을 돈바스에서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들 납치해가고 그다음에 나토의 코앞까지 공격을 하고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당국자와 뉴욕타임즈의 분석을 종합한 플랜 A, B, C, D가 있는데요. 플랜 네. A는 속전속결로 해서 수도 키이우 점령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시키는 겁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플랜 B, 민간인 대량 살상해서 항복 유도하는 것. 이게 네. 지금 실행 중인 것입니다. 플랜 C는 폴란드의 보급시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보급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나토 국가 중에도 이건 나토가 공격받았으니까 군사 대응해야 한다 하는 쪽과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분열이 생기고 푸틴은 체면 치레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며칠 전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 지원하는 행렬을 공격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밑자락을 한번 깐 적이 있습니다. 플랜 D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생물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사용하는 것. 예. 이 가능성인데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 가능성을 무시한다면은 순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 뉴욕타임스 보던데요. 군사 전문가들이 소형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ICBM이나 전략 폭격기로 가서 쏘는 그야말로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일이 되는 거고 20킬로톤 이하인 작은 전술 핵무기를 핵폭탄을 사람들이 좀 없는 외딴 곳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핵무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페스코프 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페스코프 이 크렘린 대변인이
이 사람이 이제 푸틴의 20년째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CNN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 한해서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러시아 말로 했지만 좀 더 뉘앙스를 정확하게 아시도록 이제 영어를 저희가 병기했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우리 존재가 위협받지 않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선의로 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석은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면 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돈바스에 있는 친러 주민들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 있는 주민들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핵무기를 쓴다라고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전혀 없다라고 배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플랜 C나 D로 가게 되면은 미국 등의 나토가 가만히 있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3차 대전 얘기가 허황한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상황이군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자, 전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마리우폴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매일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얘기하면서 좀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도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평화, 가족 이런 게 이제 다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취재한 그 주민들의 얘기인데요. 너무 목이 말라서 히터에 있는 물도 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울에 이제 물 마시려고 긴 줄을 늘어서게 되면은 네. 그게 또 공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하지도 못하고 눈 녹여서 그 물을 마시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증언. 이건 이제 어느 블라디미르라는 주민이 한 인터뷰인데요. 폭격이 일어났고 직후에 보니까 4살 소녀가 4살인데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딸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결국 그 다음 날 숨졌다. 그래서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 어여쁜 아이들을 묻어야 하다니요. 이런 그 인터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습 때 이제 그 파편에 지하 대피소에 대피해 있다가 파편을 엉덩이에 맞은 여성이 구호 인력이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꼬박 하루 동안 신음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독약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네. 또 주민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건데요. 거리에 시신들이 뭐 널려 있고 어린아이들 시신도 보이고 사람들이 눈을 녹여 마시고 주인 잃은 개를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U 외교관 가운데 마지막까지 거기 있다가 최후로 대피한 그리스 총영사가 있습니다. 마리우폴 총영사의 말인데요. 레닌그라드 이곳이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870일 포위하면서 민간인이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거기처럼 기억될 것이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레닌그라드 그 전투 때 소련군 병사였고 거기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숨질 뻔했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도 1954년생인데요. 이 폐허가 된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출신인 푸틴이 지금 제2의 레닌그라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상황이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예, 부디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